장군의 도공. 도성의 성문이 열리고 거대한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백성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개선하는 군대를 향해 꽃을 던지었다. 그 행렬의 가장 선두에는 준마에 올라탄 젊은 장군 한결이 있었다. 화려한 갑옷,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적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고 나라에는 승리를 가져온 영웅이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환호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는 아직도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전장에서 쓰러져간 병사들의 절규가 맴돌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그를 위한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화려한 등불, 흥겨운 음악, 아첨하는 대신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왕은 그의 공을 치하했고 모두가 그의 잔에 술을 채우며 축배를 들었다. 한결은 옥으로 만든 술잔을 말없이 들어 올렸다. 잔에 담긴 맑은 술 위로 번쩍이는 칼날과 붉은 피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잔은 비워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영웅이라는 이름 아래 그의 영혼은 지쳐 있었다. 며칠 뒤 연회는 끝나고 영광의 순간도 잠시 한결은 왕의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명은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장군, 그대의 노고를 치하하여 잠시 휴식을 주고자 하오. 몇 달 뒤 있을 국연에 사용할 최고의 도자기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주시오. 왕의 명에 따라 한결은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사홍원 분원, 즉 도자기를 굽는 마을로 향했다. 차가운 대리석과 날카로운 병장기 대신 따뜻한 흙냄새와 장작 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 그는 여전히 장군의 시선으로 마을을 훑었다. 질서, 규율, 효율.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것들 뿐이었다. 마을의 장인들을 둘러보던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한 여인이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옷차림은 더없이 소박했다. 하지만 장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오직 그녀와 그녀의 손끝에서 춤추는 흙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손은 흙과 하나가 되어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형태를 빚어내고 있었다. 수천의 병사를 호령하던 장군이었지만 그는 이토록 완전한 집중을, 이토록 순수한 창조의 순간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그릇을 빚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흙의 영혼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다. 그 고요하고도 강렬한 모습에 한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다음 날 한결은 감독관으로서 마을의 모든 장인들을 소집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왕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완벽한 형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유약, 그리고 정해진 기한. 그의 말 속에는 예술이 아닌 군대의 규율만이 존재했다. 모든 장인들이 그의 위엄에 눌려 고개를 숙일 때 오직 한 사람만이 꼿꼿이 서 있었다. 어제 물레 앞에 앉아있던 바로 그 여인, 설이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물었다. 장군께서는
그릇의 형태만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길 마음까지도 보시는지요?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도전이었다. 장인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서리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한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서리에게 천천히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뒤덮었다. 나는 결과만을 본다. 과정이나 마음 따위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장군. 흙은 억지로 다루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불의 온도를 억지로 바꾸면 모든 것을 재로 만들 뿐입니다. 도자기는 마음으로 빚고 시간으로 구워내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결은 대답 대신 그녀가 만든 작은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완벽했다. 흠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트집을 잡았다. 이 잔은 너무 가볍군. 왕실의 위엄을 담기엔 부족하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는 차갑게 돌아섰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돌아선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흥미롭다는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수많은 아청과 복종 속에서 처음으로 그는 꺾이지 않는 고집과 마주한 것이었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최고의 장인으로 불려온 박영감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서리의 재능을 늘 탐탁지 않게 여겼다. 젊은 계집의 손에서 자신을 능가하는 작품이 태어나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한결 장군의 등장은 그의 비뚤어진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국연에 바칠 가장 중요한 다랑아리를 굽는 날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리가 신중하게 항아리를 가마에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박영감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가마터로 향했다. 그는 가마의 작은 숨구멍 하나를 젖은 흙으로 교묘하게 막아버렸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알았다. 이 작은 불균형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가마가 열렸다. 사람들의 기대는 곧 처참한 탄식으로 바뀌었다. 완벽해야 할 백자 다랑아리의 한쪽에 흉측한 검은 균열이 길게 나 있었다. 마치 그릇이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영감이 가장 먼저 나서서 서리를 질책했다. 내년의 교만함이 결국 대업을 망쳤구나. 당장 장군께 고하여 죄를 물어야 한다. 한결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깨진 항아리를 보고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서리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가마의 재와 주변의 흙, 그리고 장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그의 눈은 무너진 성벽의 가장 작은 균열 속에서도 적의 계략을 읽어내는 눈이었다. 그의 시선이 박영감의 버선 코에 묻은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은 흙 자국에 멎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칼을 뽑아 가마의 숨구멍을 막고 있던 흙덩이를 떼어냈다. 그것은 가마 주변의 마른 흙과는 전혀 다른 축축한 흙이었다. 한결은 흙덩이를 박영감의 발 앞에 던졌다. 나는 부하의 실수는 용서해도 아군을 등 뒤에서 찌르는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리는 그저 묵묵히 자신을 막아선 단단하고 넓은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차가운 규율 속에서 따뜻한 정의를 보았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결 장군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감독관이 아니었다. 그저 말 없는 관객이었다. 그는 일이 끝나면 서리의 공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흙을 빚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곤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서리가 백자 항아리에 한 마리를 그려 넣고 있을 때였다. 한결이 처음으로 조용히 물었다. 왜? 하기요. 그것은 감독관의 질문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서리는 붓을 잠시 멈추고 항아리를 보며 나직이 답했다. 학은 가장 높은 곳을 날지만 가장 깨끗한 곳에만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속세에 물들지 않으려는 도공의 마음과도 같지요.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다. 서리는 그에게 흙의 이야기, 불의 노래, 그리고 각 문양이 품고 있는 의미에 대해 들려주었다. 한결은 말없이 듣기만 했다. 전쟁터에서 그는 늘 적의 의도를 읽고 허점을 파고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꾸밈없는 진심을 배우고 있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가마 속에서 타오르는 불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전쟁의 상흔으로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승리와 명예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평온이 바로 이 작은 공방 안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리는 그에게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모양이 조금 삐뚤어진 찻잔 하나를 건넸다. 완벽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한결은 잔의 흠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잔을 든 서리의 손을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잔을 받아 그 잔에 차를 따라 마셨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머물렀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고요한 마을에서의 시간은 한결과 서리의 마음을 조용히 적셔갔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그들의 평온을 시기하는 법이었다. 장군이 천안 도공 계집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순식간에 온 마을을 휩쓸고 마침내 도성의 가장 높은 곳까지 전해졌다. 영의정, 프라임 미니스터, 대감의 사랑채. 그는 정성껏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앞에는 도자기 마을에서 막 돌아온 하수인이 엎드려 있었다. 한결 장군이 그 계집과 밤늦도록 단둘이 공방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는 자들이 여럿 있사옵니다. 영의정은 아무 표정 없이 난초 잎사귀 하나를 부드럽게 닦아낼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사랑이나 질투 같은 하찮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흠집이 생긴 것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웅, 한결 장군. 그리고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 그 둘의 혼사는 가문의 권력을 반석 위에 올릴 가장 중요한 포석이었다. 그런데 감히 시골의 천한 도공 계집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자수를 놓고 있는 자신의 딸을 쳐다보았다. 그는 딸을 본 것이 아니었다. 가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기말, 체스피스를 본 것이었다. 영의정은 곁에 선 신복에게 나직이 명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다. 시골 마을에
작은 가시 하나가 대업을 망칠 수도 있는 법이지. 가서 그 가시를 뽑아내거라. 조용히.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서리는 마지막 남은 작업을 정리하고 늙은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비극이 찾아오기에는 너무나도 평온한 밤. 순간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공방의 문이 부서져 나갔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는 예술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파괴의 광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이게 무엇이냐? 잠에서 깬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선반을 얻고 이제 막 완성된 도자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서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도자기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내들이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서리야, 어서 피해라.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마른 나무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번져나갔다. 공방 밖으로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무언가를 본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불길에 휩싸인 공방 한쪽에 놓인 낡은 괴짝에 닿아 있었다. 그 괴짝 안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의 마지막 유작들이 들어있었다. 안 돼요, 아버님. 서리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놓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괴짝을 끌어안았다. 바로 그 순간 지지직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불타는 대들보가 그의 등 위로 무너져 내렸다. 서리의 비명소리만이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밤의 정적을 갈랐다. 늦은 밤, 임시 거처에서 군사 지도를 살피던 한결의 방문이 급하게 열렸다. 충직한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 들어왔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서리 아가씨의 공방에 불이 났습니다. 한결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평정심이었다. 누구 지시냐? 산적들의 소행인 듯하오나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듯한. 부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결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영의정 대감. 이것은 단순한 산적의 습격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비열한 암살이었다. 한순간 그의 눈앞에 두 개의 길이 그려졌다. 한쪽 길은 침묵이었다. 그저 불운한 산적들의 소행으로 덮어버리는 것, 그의 지위와 미래와 약혼 여와의 정략 결혼.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다른 한쪽 길은 정의였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영의정과의 정면 대결이 있었다. 그것은 칼과 칼이 맞서는 전쟁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싸움이었다.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그는 서리의 공방이 있던 방향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물레에 집중하던 서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속세에 물들지 않으려는 도공의 마음과도 같다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다. 전쟁터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다. 그는 지금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다. 서리는 새까맣게 타버린 잿더미 위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위중한 상태로 의원에게 옮겨졌고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잿더미 속을 헤치던 그녀의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어머니의 낡은 괴짝이었다. 괴짝은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기적처럼 무사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마지막 구견 작품을 위해 아껴두었던 가장 고운 백자토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서리는 그 차갑고 부드러운 흙을 가만히 움켜쥐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아직 흙이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눈빛은 슬픔을 넘어 서늘한 결의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 잿더미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피워낼 것이다. 바로 그때 한결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그는 처참한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잿더미 속에서 임시 물레를 설치하고 있는 서리의 모습을 발견했다. 절망하고 있어야 할 여인이 다시 흙을 빚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너진 것이 서리의 공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작은 여인의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서 자신의 망설임이 부끄러웠다. 그는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동정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었다. 무엇을 만들 것이오? 서리는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보며 나직이 답했다. 노을, 황한을 만들 것입니다. 가장 찬란하게 타올랐다. 장엄하게 지는 오늘의 마지막 빛을요. 한결은 그녀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 그는 서리를 잠시 바라보다 결심을 굳힌 채 몸을 돌렸다. 그리고 부하에게 명했다. 왕궁으로 간다. 이 밤이 가기 전에 부러진 정의를 다시 세워야겠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흙을 빚는 여인. 그리고 정의를 위해 칼을 들기로 결심한 장군.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양으로 돌아온 한결은 갑옷을 벗고 관복을 입었다. 그의 전쟁은 이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영의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웠다. 칼이 아닌 증좌, 증거와 명분이 필요한 싸움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움직였다. 충직한 부하들을 풀어 그날 밤 마을 근처를 오고 간 자들을 모조리 뒷조사했다. 오래된 기록들을 파헤치며 영의정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는 장수였지만 뛰어난 지략가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의정은 늙은 여우였다.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낀 그는 증인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다. 한결의 시간은 점점 촉박해졌다. 결정적인 증좌가 필요했다.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증좌. 마침내
구변이 열리기 바로 전날 밤 한결의 부하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비밀 장부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안에는 영의정이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숙청한 모든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결은 장부를 품에 안고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구변이 열리는 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구변, 이 열리는 대전. 왕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자리했고 영의정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리가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깨끗한 소복, 상복, 차림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슬픔과 세상의 허례허식을 향한 묵묵한 저항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천에 쌓인 커다란 도자기가 들려 있었다. 대신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미천한 계집이 어찌 감히. 서리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각의 중앙으로 나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천천히 그녀는 도자기를 감싼 천을 걷어냈다.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곳에는 완벽한 백자 다랑아리가 아니었다. 항아리의 윗부분은 순백색이었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붉은 빛을 띠며 마치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담아놓은 듯했다. 그리고 항아리의 한쪽에는 불길 속에서 생긴 듯한 긴 균열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 균열은 흉터가 아니었다. 금으로 꼼꼼하게 메워져 그 자체로 하나의 눈부신 문양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완전했다. 왕이 물었다. 그대의 작품을 설명해 보아라.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용한 대전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전하, 이 항아리의 이름은 노을이옵니다. 노을은 하루 중 가장 찬란한 빛이지만 가장 슬픈 빛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처럼 영광과 비극은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금으로 메워진 균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 금이 간 흔적은 상처입니다.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저의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가 있었기에 이 항아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장 뜨거운 시련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장 깊은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음을 이 항아리는 말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노을이 진 후에야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법이니까요. 장내는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영의정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왕의 눈빛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왕의 감동 어린 침묵이 대전을 감싸고 있을 때였다. 한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리의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전하, 소장 한결,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영의정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가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왕의 손질이 더 빨랐다. 고하라. 한결은 서리가 올린 도자기를 가리켰다. 방금 저 도공이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된 아름다움에 대해 고했사옵니다. 허나 어떤 자들은 그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진실을 불태우려 하였나이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은 영의정 대감이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반대파를 숙청해온 모든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이옵니다. 모함입니다. 전하, 영의정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한결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했다. 그리고 이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장군의 약혼녀가 될 자신의 딸에게 거슬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없는 도공의 공방을 불태우라 명한 영의정의 비열한 명령이 적혀 있사옵니다. 한결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영의정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불태우려 한 자, 그 자가 바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역적입니다. 전하, 왕의 얼굴에서 감동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옥좌의 팔걸이를 강하게 내리치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했다. 영의정을 당장 파직하고 삭탈관직하여 위리 안치하라. 그 일족 또한 모두 조사하여 죄가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용서치 말라. 전하, 영의정의 절규는 그를 끌고 나가는 의금부 병사들의 발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오랜 시간 나라를 좀먹던 거대한 암초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영의정이 몰락한 후 한결의 이름은 이전보다 더욱 높이 칭송받았다.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자 부패한 권력을 처단한 정의의 상징. 모두가 그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환호가 공허하게만 들렸다. 며칠 뒤 한결은 왕과 독대했다. 왕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으며 원하는 상이 있거든 무엇이든 말하라 일렀다. 한결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머리를 숙였다. 전하, 이제 그만 이 무거운 갑옷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왕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그게 무슨 말이오, 장군?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지난 10년간 소장은 오직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나이다. 수많은 적을 베었고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칼로는 사람을 지킬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소장은 무언가를 베는 삶이 아닌 무언가를 빚어내는 삶을 살고 싶사옵니다. 왕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장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지친 군인이 아니었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은 한 명의 현인이었다. 왕은 조용히 그리고 너그럽게 미소 지었다. 가보거라. 가서 그대만의 도자기를 마음껏 빚어보도록 하시오. 계절이 바뀌고 도자기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서리의 공방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다시 지어지고 있었다. 회복 중인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딸의 작업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장군의 갑옷도 관리의 관복도 아닌 소박한 평민의 옷차림이었다. 한결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전쟁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온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리는 일을 하다 말고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한결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새로 지어지는 공방을 보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네. 장군님 덕분입니다. 한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장군이 아니오. 그는 가마터를 그리고 흙을 빚는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불을 다루며 살아왔소. 세상을 태우는
전쟁의 불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불을 피우고 싶소. 그는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이곳에 머물며 매일 당신의 가마에 불을 지펴도 되겠소? 그것은 청혼이었다.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예술과 삶을 함께 지키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도 진실된 약속이었다. 서리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 도자기 마을의 작은 집 처마 밑에는 여전히 그 노을빛 도자기가 놓여 있었다. 세월의 먼지가 쌓이고 또 비바람에 씻겨나가며 항아리는 이제 그 집의 일부가 된 듯했다. 마당에서는 이제 희끗한 머리가 섞인 한 사내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장군의 위엄은 사라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툇마루에 앉아 물레를 돌리는 아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리의 얼굴에는 옅은 주름이 깃들었지만 흙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깊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뒤를 잇는 어린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결을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저 어느 도공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이름 없는 남자로 기억할 뿐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지켜내는 것임을. 처마 밑에 저 도자기는 그 말을 천년의 세월처럼 고요히 증명하고 있었다.